이번 영상 통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한 가지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XRP ETF인데요. 요즘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이름이죠. 미국 SEC가 약 100건 정도의 암호화폐 ETF를 검토 중에 있는데 그중에 최소 7건이 XRP라는 사실, 이거는 심상치 않은 흐름입니다. 마치 몇 년 전에 비트코인 ETF가 처음에 승인되던 그 순간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ETF가 나오면 가격이 과연 오를 것인지, 이게 진짜 질문일까요? 저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건데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자금의 길들이 현재 XRP 리플로 향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길의 끝은 어디로 이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묻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ETF 승인 즉시 가격은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그리고 유입되는 자금은 어느 정도인지 가장 근본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한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첫 번째 장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처음에 승인되던 순간입니다. 그때 월가의 돈은 기다렸던 듯이 몰려들었었고, 규제라는 울타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자금은 주저없이 움직였죠. 두 번째 장면은 리플과 미국 SEC의 소송입니다. 이게 길고 지루했었지만 결국에 XRP가 부분 승소하면서 불확실성이 거쳤습니다.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 자체가 마련이 된 건데요. 그리고 지금은 세 번째 장면입니다. 단순한 현물 추종이 아니라 옵션 오버레이, 수익형 구조까지도 붙은 ETF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이제 변동성을 관리하면서도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된 건데요. 여기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ETF 승인되면 무조건 폭등한다? 이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발표 전에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승인 직후에는 유입과 차익 실현들이 맞부딪힐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ETF는 가격을 끌어올 수 있는 도구다? 이것도 아닙니다. ETF는 가격이 아니라 평가 방식을 바꾸는데요. 호가창의 깊이가 달라지고 거래 비용이 바뀌고 투자자들의 시간축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ETF가 나오면 안정된다라고요. 이것도 절반만 맞습니다. 옵션과 레버리지가 붙는 순간 변동성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관리가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초반에 오히려 더 요동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 한 가지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XRP ETF가 승인되면 첫 달에만 50억 달러, 1년 안에 최대 80억 달러까지도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겠죠. 유입되는 돈의 규모가 시장의 깊이를 바꿀 것이고 유동성의 성격을 완벽하게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수준이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한테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나는 어떤 시간 중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 기관들은 분기, 단기, 연 단위로 움직이는데 개인은 하루, 일주일 단위로서 흔들리게 됩니다. 내 포지션을 기관의 시간에 맞춰본 적이 있으신가요? 시간축을 바꾸는 순간 보이는 풍경 자체가 완벽하게 달라진다는 거고, 결국에 XRP ETF의 본질은 가격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융 배관의 업그레이드인 거고, 이게 진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규제 안에서 자금 자체가 흐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단순한 투자 접근을 넘어서 글로벌 결제랑 리밸런싱, 실물 자산 토큰화까지도 연결이 되겠죠. 배관이 깔리면 그 위로 물은 반드시 흐릅니다. 자금이 흐르고 나면 시장의 판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XRP ETF가 통과된다면 가격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보수적으로는 4달러 전후고 조금 더 열리면 6달러에서 10달러까지도 봅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시나리오에서는 20달러 이상까지도 보는 전망도 존재하는데요. 승인 직후에 자금 유입과 차익 실현들이 동시에 터질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급등락은 피할 수 없다라고 미리 말씀드려요. 하지만 기관 자금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XRP의 시장 구조 자체가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요, 이게 얼마까지 오를까 보다 ETF가 열어주는 길 위에서 내 자금이 서 있는지, 이런 여부겠죠. XRP ETF라는 단순한 가격 이벤트가 아니라 금융 배관의 업그레이드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고 싶어요. ETF는 불꽃놀이가 아닙니다. 길을 놓는 작업이기 때문에 길이 놓이면 사람은 건너가죠. 건너간 길은 곧 도로가 되는 거고 도시는 바뀌게 됩니다. XRP ETF는 바로 그 길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하게 얼마까지 오를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내 자금은 어떤 길 위에 서 있는지, 이 질문을 던지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길 위에 서면 흔들림은 배경이 될 거고 구조는 지도처럼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게 이번 XRP ETF가 갖고 있는 진짜 의미가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 XRP 가격 단기 약세 국면에 있는 것은 맞겠죠. 하지만 머지않아서 바닥을 다져주고 다음 상승장의 선두주자가 XRP가 될 것이다. 관련 분석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장은 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앞서갔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뒤따르는 그림으로서 익숙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차트 속에 숨어있는 유동성의 위치들, 그리고 그 배치들이 현재 XRP를 다른 위치에 세워놓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 유동성이 어디에 남아있는지,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지, 많은 분들께서 가격 차트만 보시지만요,
사실상 돈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가 방향을 결정하겠죠. 실제로 비트코인을 볼까요? 지금도 아래쪽 10만 달러 초반 구간에 두꺼운 유동성들이 깔려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위로 가려면 무겁다라는 거고, 이더리움은 지난 랠리에서 위쪽 유동성을 이미 상당 부분 소화를 해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힘이 빠져있는 모습이고요. 그렇다면 XRP는 어떨까요? 상황이 다릅니다. 밑에 있던 유동성들은 이미 흡수가 됐고 남은 거는 위쪽 뿐이죠. 부시만 붙으면 위로 뚫고 갈 수 있는 길 자체가 훨씬 더 가볍다라는 겁니다. XRP/BTC 차트를 보면 더 선명한데요. 예전에는 저항이 있던 자리가 이제는 지지 구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과매도 구간에 들어올 때마다 반응이 나왔고요. 이번에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단순히 차트 신호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의미로 읽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꼭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직도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호재만 나오면 가격은 반드시 폭등할 거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시장의 돈들은 이미 소문 시점에 움직입니다. 뉴스가 나왔는데도 시큰둥한 반응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요. 중요한 건 호재 그 자체가 아니라 유동성이 어디에 남아있는지 여부이겠고, 그렇다고 XRP가 무조건 폭등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장은 늘 시험을 내죠. 지지선을 지키는지 아니면 버텨주는지 이 과정을 거치면서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거고, 하지만 지금처럼 하방은 비어져 있으면서 상방의 유동성이 몰려있는 상황들 같은 경우는요, 분명하게 유리한 그림이라는 점만큼은 부정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또 한 가지, 시장 사이클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아직까지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중반부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그렇다면 후반으로 갈수록 덜 오른 자산이 앞서 나설 확률이 더욱더 커지겠죠. 그게 바로 리플 XRP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리플 같은 경우는 단순한 가격 움직임 그 이상의 재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내놓고 실제 결제 인프라랑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기술적인 차트 신호에 제도권 진입 카드까지 겹친다면은 이거는 단순한 단기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인 전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른 이번 달 9월달 시장이 이제는 진짜 시험대에 오른 상황인 거고, 겉으로 보면 거래량은 줄고 차트도 잠잠해 보이죠. 근데 그 조용함 뒤에서 뭔가 쌓이고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주셔야 됩니다. 숫자는 조용하지만요, 이런 변동성의 문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지금 시장의 큰 축은 총 3개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XRP인데요. 각각이 어떤 지지선을 지켜내고 또 어떤 저항을 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번 달의 시장 흐름이 결정이 될 겁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보자면은 여전히 시장을 움직이는 중심은 비트코인이라는 거예요. 가격은 10만 달러 근처에서 버텨주고 있죠. 이 자리를 지켜내는지 여부가 알트코인 전체 흐름을 좌우하게 될 거고, 만약에 이 자리가 무너진다면은 심리적 충격이 상당할 겁니다. 반대로 이 자리를 지켜내고 반등을 보여준다면은 다시 한번 시장은 힘을 내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10만 달러라는 상징적인 자리를 버티는가, 이게 바로 핵심인 거고, 이더리움은 조금 달라요. 비트코인만큼 무게는 아니지만 시장의 분위기를 바꾸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4,350달러 지지선이 지금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요. 여기서 지켜지면 시장 참여자들이 한숨을 돌릴 거고, 하지만 이 선마저 무너진다면 알트코인 전체에 냉기가 스며들 겁니다. 반대로 위로 4,625달러를 뚫고 올라서면요, 다시 전고점 도전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시장 심리의 온도계와도 같은 존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XRP 같은 경우는 요즘 너무 조용하다고들 하죠. 박스권에 갇혀있다 보니까 답답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조용함이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힘이 빠져서 흘러내리는 조용함이 있고, 에너지가 눌려있는 조용함이 있습니다. 지금 XRP는 후자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거래량은 줄었지만 볼린저 밴드는 좁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폭발 직전의 압축과도 같은 장면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흔히 하는 착각이 있는데, 첫 번째로 박스권은 지루하니까 다른 코인으로 옮겨 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박스권은 지루함이 아니라 에너지의 압축이에요. 두 번째로 잠깐 꼬리로 저항을 넘겼다고 돌파다,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진짜 돌파는 종가랑 거래량이 합의를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이 줄어들면 안전하다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참여도가 줄어들면 더 작은 거래도 가격이 크게 흔들리겠죠. 그래서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결국에 현재 시점 시나리오는 두 갈래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지지선을 버티면서 이더리움이 고개를 들면은 알트코인 시장이 숨통이 트일 거고요. 그리고 그때 XRP가 3달러, 나가서 3.25달러까지도 벽을 끼게 되면은 바로 상승 전환 신호가 완성이 됩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이 흔들리고 이더리움마저 내려앉으면은 XRP는 2.8달러, 더 내려가면 2.5달러까지도 밀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인데요. 예측이 아니라 반응이에요. 미리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확인하고 들어가고 지키는 겁니다. XRP가 상단을 넘을 때는 거래량과 종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눌림에서 버텨주면은 인내심입니다. 무너지면은 단호함으로 버텨야 되는 거고요. 시장은 항상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죠. 가격이 잠깐 움직이면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불안하고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급함에 휘둘리면 결국 내 패턴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해두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미리 말씀드려요. 확인하시고 그 다음 진입, 그 다음 관리까지도 이 세 가지 단어만 지키셔도 흔들리는 장면에서 마음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이번 9월달 자체가 단순하게 한 달짜리 이벤트가 아닙니다.
방향을 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숫자가 아니라 행동의 질이 결과를 만들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 거는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지지랑 저항선, 그리고 여기서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부겠죠. 이런 관점은 9월만이 아니라 앞으로 분기랑 연간 성적까지도 바꿀 수 있는 기준이 돼줄 겁니다. 시장은 언제나 기회를 줘요. 근데 조급한 사람들에게는 늦게 주고 차분한 사람에게는 먼저 주게 될 겁니다. 지금은 숫자를 쫓을 때가 아니라 반응을 읽고 원칙을 지키셔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요즘 시장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투자 심리도 흔들리고 정말로 리플을 계속 보유하는 게 맞는 건지, 아예 코인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 건지 고민하시는 분들까지도 생기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투자 심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코인 시장은 등락폭이 크고요. 24시간 열려 있다 보니까 욕심과 조급함이 당연히 따라오겠죠. 하지만 투자 시장을 길게 놓고 보시면은 그 유명한 삼성전자조차도 2021년 96,000원 부근의 전고점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못했죠. 결국에 시장이라는 건요, 이게 덩치가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가격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또 좋은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선택한 종목의 방향성을 얼마나 길게 가져가고 얼마나 여유 있게 모아갈 수 있는지, 이런 여부라는 거예요. 저는 코인 시장을 한마디로 전쟁터라고 생각을 해요. 보이지 않는 수싸움이 오고 가는 두뇌 싸움의 장이겠죠. 내가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매수하면 고점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반대로 공포에 매도하면 그때가 반등의 시장인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이미 우리의 심리를 읽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나는 과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매수하고 싶다라는 강력한 욕구가 올라올 때는 오히려 분할 익절을 고려하시되, 너무 불안해서 매도하고 싶을 때는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고민해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심리를 거꾸로 컨트롤 하셔야지 현실적인 시장에서 살아남으실 수가 있는 거고, 과거랑 지금 시장은 완벽하게 달라졌어요. 공부하는 투자자분들도 많아지셨고요. 리플로 인생 역전하자, 이런 마음가짐보다는 여기서 실속을 챙기자, 이런 현실적인 마인드로 움직이는 투자자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머무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적인 투자 매매, 원칙 있는 매매 습관들을 반드시 지키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코인 시장 흐름이 10번 중에 8번, 즉 80% 확률로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시장은 통계적 약세장이 펼쳐집니다. 게다가 이번엔 단기 반등 장세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정은 피한적이었었고, 실제로 RSI 지표상으로도 과열 구간이 확인돼가지고 종목 수익 실현 이후에 후속 매수 종목 타점 드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장 모니터링 중에 있는 상황인데 잠깐 눌리는 시장일 뿐이지 대세 상승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수익 실현한 비중 그대로 현금으로 가져가시면서 충분히 눌림을 가졌을 때, 그때부터 후속 종목 득점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풀 XRP에서도 단기 고점 구간인 4,850원 라인에서 매도한 물량들 현금 비중 활용해서 저점에서 다 나가실 수 있도록 분할 매수 타점까지도 공지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걸어놨었던 분할 매수 가격 정확하게 체결되면서 XRP 고점에서 정리했던 물량들에 대해서 단기 저점에서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른 단기 목표가 매도 타점, 그리고 단기 매수가 분할 매수 타점들을 동시에 드리면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대한 XRP 리플 우상향이라는 흐름 안에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 자체가 마치 파도처럼 출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파도를 활용하셔가지고 고점에선 팔고 나오고 저점에서는 물량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했다가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